자, 오늘은 이머, 자, 이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 라이브러리를 제가 사용할 건데요. 자, 얘를 쓰는 이유는 객체 불변성을 좀 더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좀 어려울 테니까 소스를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롬을 자, 이제 콘솔 창으로 가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객체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안에 보니까 오브젝트라는 객체 안에 보면 somewhere라는 이제 속성이 있고 얘도 객체, 이 속성도 이제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또 db라는 객체가 또 있어요. 자, 이걸 뭐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우리는 이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 제이슨을 우리가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죠. 이때 제이슨 오브젝트의 구조가 이렇게까지 뭐 안에 뎁스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없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이제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객체의 상태라면은요. 어, 야를 그러면 이제 원본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대로 얘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얘에 대한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복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복사를 한 새로운 이제 객체를 만들려면 뭐 기존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복사본을 만든다면은요. 뭐 이래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제 first, next, next object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오브젝트 안에 foo라고 있네요. foo. 자, 그러면 이제 b가 5가 아니라 foo를 예를 들어서 잠깐 foo를 뭐 예를 들어서 5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객체를 하나 복사를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젝트를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쫙 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달라지는 부분, 요 푸만 오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복제가 되느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점 somewhere는 next 오브젝트 점 어, 아까 전에 이제 somewhere. 자, 보세요. 이게 true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객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브젝트 안에 있는 썸웨어 객체를 완전히 이제 새로 복사를 했다면 그럼 여기서 이제 그 next 오브젝트 썸웨어 하면은 이게 false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같은 참조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리액트에서 이게 이제 오브젝트가 이제 상태라면 내가 이 상태를 이제 수정할 때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지금 현재 이 객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안에 있는 썸웨어 객체는 그대로야. 그대로 똑같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푸 하면 1이 나오죠. 그럼 또 next 오브젝트 푸 하면 5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넥스트 오브젝트는 뭐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일 수 있는데 그 안에 오브젝트 안에 썸웨어 객체와 넥스트 오브젝트의 썸웨어 객체는 같은 거 가리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 참조하니까. 그러면 내가 기껏 리액트에서 이 오브젝트인 썸웨어 안에 임마를 갖다가 수정하더라도 자, 넥스트 오브젝트에서 예를 들어서 넥스트 오브젝트 점 뭐 예를 들어서 넥스트 오브젝트 점 썸웨어 점 바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4라고 수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브젝트 점 썸웨어 점 아까 뭐였나? 바? 바. 이 값이 똑같은 이제 4가 되잖아. 결국은 그 리액터 입장에서는 실행 환경에서는 내가 분명히 수정했지만 next OBS 뭐 이렇게 안에 있는 거 수정했지만 같네? 상태가 값이 같네? 리렌더를 안 시켜버리는 거죠. 리렌더링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제 복사를 하면 딥카피, 이걸 딥카피라 그래. 객체 안에 객체 안에 객체. 이건 복사가 안 돼요. 값은 복사가 돼. 값은 복사가 되는데 요 바로 그냥 요런 값들은 객체 안에 객체 안에 객체 안에 객체도 복사 안 되고 객체 안에 객체 안에 객체도 복사 안 되고 그냥 같은 걸 가르치게 된다. 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게 뭐다? 이머를 사용하면은 그냥 이 오브젝트만 딱 주면 이머야 이 주고 새로운 객체 찍어내라 하면은요 이 안에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다 복사를 새롭게 다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카피본을 준다 이거죠. 내가 지금 만약에 이머가 없다. 이머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이걸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지금 이제 일단은 스프레드 연산자로 이렇게 전개를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썸웨어에 대해서 원래 원본을 그대로 가리키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썸웨어 자, 이게 이제 넥스트 오브젝트에 있는 이렇게 하면 썸웨어는 같은 건 가리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덮어서 썸웨어를 뭐로 바꿔라? 다시 이제 이렇게 객체를 할당하죠.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여기 안에, 자, 썸웨어 안에, 자, 이게 좀 잘못됐다. 자, 오브젝트, 자, 이거 봐. 오브젝트 점 썸웨어를 전개를 시키는 거죠. 오브젝트 썸웨어를 전개를 시키는데, 자, 썸웨어 얘 입장에서도 다시 또, 그러면 또 딥이 또 이제 같은 참정을 가리키거든. 그래서 다시 또 딥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 썸웨어 점 딥 인마를 전개시키면 인마는 이제 뭡니까? 또 값을 가져오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완벽하게 원본을 건드리지 않는 원본에 대한 새로운 복사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머를 사용하면 이거 딱 그냥 이 파라미터만 딱 주고 그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가 딥 카피까지 다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찍어내라. 이게 이제 저희가 이머 함수를 쓰는 이유죠. 지금 아까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봐봐. 배열도 어레이 해가지고 오브젝트 서면 딥 어레이 칸캣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하면 그 배열도 사실은요 복사가 안 돼요. 이것도 원본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새로운 걸 추가하겠다. 그러니까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칸캣을 써가지고 새로 이런 식으로 또 전개를 다 시켜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자, 많이 힘들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객체에 대한 그 사본을 이렇게 만드는 예제인데, 자, 이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면은, 바로 제가 이 예제를 들어갈 건데, 이모에서는 produc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객체가 있죠? 요 객체를, 자, produce 함수로 딱 첫 번째 함수로 딱 넘깁니다. 자, 그러면 produce 함수는요, 뭘 리턴하냐면, 자, produce 함수는 일단은 이 오브젝트를 받아. produce 함수는. 그래가지고, 야를 완전히 딥 카피를 그냥 엄청나게 딥 카피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얘를 얘에 대한 얘에 대한 복사본을 그냥 팍 리턴합니다. 자, 여기 이제 프로듀스 함수는 파라미터가 두 개거든요. 자, 보세요.
프로듀스 함수는, 이모의 프로듀스 함수는 객체를 딱 넘기잖아? 그러면, 인마와 똑같은 완전 딥카피한 새로운 객체를 찍어내요. 새로운 객체를 찍어내거든? 근데 너무 똑같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리액터에서 상태 변경을 뭔가 하고 싶을 때, 상태 변경을 안 할 생각이면 이건 만다 찍어내겠습니까? 자, 이제, 원본 객체를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수정을 한 상태로 내가, 새로 상태를 변경해서 리렌더링 리렌더링 하려고 복사를 하는 거야. 복사를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복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고, 내가 뭔가 이제 이 원본 객체를 완벽하게 복사를 해가지고, 자, 뭔가 여기다가 내가 수정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내가 리턴 받고 싶어요. 똑같은 게 아니고, 똑같은 거 할 바에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내가 넥스트 오브젝트 좀 뭐 수정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두 번째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함수는, 자, 일단은, 프로듀스 함수는 첫 번째 이 받은 객체를 완벽하게 복사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수정하고 싶어. 이 말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함수가 뭐 한다? 이 이제 두 번째 함수는 완전히 복사한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이때 이거 받는 거는 인마를 그대로 복사한 놈을 받아요. 여기다가 내가 막 수정을 할 거야. 자, 여기다가는 뭐 하고 싶은가 지금 이제? 인마 안에, 오브젝트 안에 뭐 안에 인사이드라는 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인마를 5라고 내가 수정하겠다 이거지. 5. 그러면 5로 수정된, 이거는 그냥 수정하는 거야, 이거. 두 번째 함수는, 자, 프로듀스 함수는 인마를 복사한 완전 새로운 객체를 리턴한다고. 근데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한다, 이제? 그 새로 복사한 그 객체에다가 그냥 바로 내가 수정을 해버리는 거죠.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이라는 건 여기다가 뭐 배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항목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어떤 객체 안에 객체 상태를 막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함수는 뭐다? 이제 새로 복제한 그 해당 객체를 수정하는 함수.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얘가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 넥스트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함수는 뭐 한다?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은 이 객체를 복사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사본이니까 그다가 내가 뭐 찌질볶고 아무거나 다 해도 되죠. 수정해놓으면 프로듀스 함수는 결국 뭐 한다? 그 두 번째 함수가 수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객체를 리턴한다 이거지, 그러니. 그래서 첫 번째만 해버리면은 그냥 원본 객체만 복사를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복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함수로 내가 넘겨주면 이제 프로듀스 함수는 두 번째 파라미터 받은 그 함수한테 복사본을 전달하면 이제 이게 내가 정의한 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정의하는 거죠. 어떻게 수정하겠다. 그럼 수정된 이 넥스트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자, 됐죠? 나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 이게 이제 프로듀스 함수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은 이 상태 객체를 복사본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 되니까 그 수정에 대해서는 내가 정의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 수정을 시켰어. 그러니까 프로듀스 함수는 이 지가 오브젝트를 받아서 수정한 놈을 여기다가 넣어갖고 수정된 놈을 이제 얘 호출하고 된 놈을 이렇게 리턴한다. 이게 이제 이모예요. 엄청 편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냐? 아까처럼 이걸 뭐 이렇게 다 해갖고 막 할 것이냐?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모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저희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또 함수형 업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자, 이제 그 12장 예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리액터에서 그 이모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양 add 해서 이모라고 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일단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설치하시고요. 양 add 이제 이모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예제를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 지금 상태가, 여기 이제 그 객체죠. 그러니까 네임하고 유저네임이네요.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번에 계속 봤던 예제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홍이라고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네임이고 이제 이게 유저네임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입력한 각각의 값들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이 폼이라는 여기 입력되는 놈들을 다 담는 객체입니다. 폼에 네임하고 유저네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온체인지 한번 가볼까요? 자, 가보니까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produce라는 이제 함수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보다시피 셋폼이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그냥 함수형 업데이터가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 이렇게 복습이 안 되면 이건 뭐 하나도 이해 못 하는 거죠. 함수형 업데이터를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면 그 저번 시간에 했다시피 튜닝 그럼 계속 이제 함수 오브젝트가 상태를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자꾸 새로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컴포넌트가 이렇게 계속 리렌더링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막으려면 이제 함수형 업데이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화면 막 그리는 거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뭐 이 단계적인 소스인데 내가 이제 입력했다. 입력하면은 이제 onChange에서 볼까요? 여기 이제 인풋 창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내가 뭘 값을 집어넣으면 onChange, 자 onChange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유저 네임과 네임에 있는 요 값이 어디에 아까 상태로 선언했던 여기 이 폼에 있는 이 안에 이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이제 체인지 할 때마다. 자, 그 부분의 소스를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onChange를 호출하면 이게 이제 use callback이라는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자, 폼이 바뀌면 입말을 자꾸 이제 찍어내게 하는 거죠. 이 폼이 아까 상태였잖아. 이제 폼이 상태였는데 자, 이 상태가 바뀌었을 때마다 입말을 계속 찍어내 버리면 결국은 onChange 함수가 새로 바뀔 테고 이 onChange 함수를 전달받는 컴포넌트는 자꾸 리렌더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제 말 안 들리는 사람은 그저께 수업이 복습이 안 된 거고 저하고 진도가 따로 국밥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아무튼 자, 이점 타겟 돼가지고 이제 타겟 객체에서 객체 디스트럭트링 이점 타겟점 네임, 이점 타겟점 밸류에서 이제 네임하고 밸류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아시겠죠? 이점 타겟점 네임은 뭐다? 네임은 얘죠. 이 유저네임. 밸류는 여기 인풋창에 입력한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상태를 어떻게 하냐 한번 볼까요? 기존의 상태에다가 여기 이제 네임이 이렇게 네임은 유저 네임일 수도 있고 네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풋창에 이게 여기 둘 다 onChange 걸렸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이게 네임은 뭐 유저 네임일 수도 있고 네임일 수도 있고 뭐 더 많다면 어드레스, 뭐 이메일 뭐 많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쯤 타겟점 네임의 값이 여기 인풋창에 어떤 입력하는 요 그 컴포넌트의 이름이죠. 자, 이걸 이제 하나로 이제 하기 위해서 한개로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다. 이것도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폼 하면서 이제 여기 뭡니까, 이거. 사각가로가 들어갔다는 거는, 이 변수의 값을 키명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value. 사실, value는 이거 사각가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좀 뭔가 잘못됐어요, 교재가.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합니다. name이란, 이 사각가로 빼면은 name이 키명이 되는 거죠. name이. 근데 이 사각가로 덮으시면 name이란 변수의 값이 이제 여기 키명이 되는 거 맞죠? 이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기존의 상태를 스프레드 연산적으로 전개를 하고 여기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자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서밋 버튼을 눌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이제 이벤트 핸들러가 또 있네, 그죠? 자, 이벤트 핸들러 함수.
얘가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이점 prevent default는 화면 리프레시를 막는 거고, 여기 이제 어떤 내가 입력한 값이 있을 때니까 이제 info에다가 뭡니까? next i.current 폼.name에는 폼.name, 뭐 username은 폼.username 해서 이거를 자 어디다가 자, set data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볼까요? 요거죠, 요거. 여기 보니까 이제 자, 요 안에 그 array도 있고 뭐 useless value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등록 누르면 이제 이 데이터 객체 안에 배열에다가 이제 아까 입력한 값을 하나씩 담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set data. 그래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하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원본 배열을 또 건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같은 거 참조하면 안 돼요.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레이다가는 이 덮어 쓰는 거죠. 아까 전에 봤던 useless value는 그냥 값이니까 복사가 될 테고 그냥 임의로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전개를 하고 어레이는 새로 이렇게 데이터.array 칸게 돼가지고 새로운 배열 객체를 이제 항목을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덮어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화면 출력하는 거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서는 data.array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배열을 이렇게 li 컴포넌트 배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제 그 on remove 함수가 또 호출되네요. 자, 이제 요 교재 예제는 이제 기존 방식이죠. 자, 요거는 이제 기존 방식이고, 뭐 요거는 기존 방식 요 소스는 뭐 따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패스, 그냥 교재 보고 넘어갑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앞에 많이 했으니까. 이건 새로 굳이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투두스 가지고 많이 했단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머를 사용하는 방법 볼게요. 이머. 자, 이머를 사용하는 방법 보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했냐면은요. 유저 콜백 함수로 이 폼이 안 바뀌면 이거 함수 찍어내지는 않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요. 셋폼 하면서 자, 프로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그 폼 객체를 이제 막 스프레드로 전개하던 걸 그래 안 하고 자, 여기서는 이제 프로듀스 함수가 아까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가 원본 자, 원본 상태 값이죠. 그래서 이걸 프로듀스 함수는 일단 리턴하는 건 뭐야? 이걸 복사한 새로운 객체를 리턴한다고. 근데 그대로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함수에서 가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함수는 프로듀스 함수가 첫 번째 폼 받았는 거 확 그냥 딥카피해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래프트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폼을 확 그냥 딥카피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드래프트라는 놈은 이 객체죠. 물론 복사했지만 아무것도 없죠. 그 드래프트에다가 자 여기 name이라는 여기 이제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드래프트에 자 name이 지금 변수잖아요. 유즈네임일 수도 있고 name일 수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하면은 값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듀스를 함수를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 그 함수형 업데이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컴포넌트에서 자 나의 그 뷰 컴포넌트에서 이 원본 상태를 이렇게 직접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유저 콜백을 쓰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폼이라는 상태가 안 바뀌면 원래 함수 오브젝트를 그대로 쓰고 바뀌면 찍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바뀔 때마다 맨날 찍어내야 돼. 맨날 찍어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onChange라는 이 함수 오브젝트가, 수정이 될 때마다 이 onChange라는 이 함수 오브젝트를 만약에 자식 컴포넌트로 프로퍼티에 넘겼다. 그럼 프로퍼티 값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자식 컴포넌트가 리렌더링이 된다 이거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학습에 뱉은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뭐냐면 아까 위에 게 지금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이 이 방식이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지금 이제 다 접근을 하거든요.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접근해서 스프레드 연산절에서 새로운 객체를 찍어내니까 폼 객체가 상태가 바뀌면 이전 상태 함수 오브젝트를 새로 찍어내지 않으면 이전 그 상태 값을 그러니까 이미 다른 객체가 이제 바뀌어갖고 다른 거 참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에러 납니다 이거 해보면. 근데 지금은 에러 안 나죠. 왜냐면 폼이 상태가 바뀔 때마다 새로 함수 오브젝트 찍어내니까 자꾸 찍어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자 그러면 이럴 때도 함수 안에서 기존에 있는 상태를 참조를 하더라도 이 함수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안 찍어내게 하려면 함수형 업데이트를 써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럴 때 저 복습 안 된 사람은 죽겠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그 본인이 지금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복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그럼 프로듀스 함수를 쓰고 싶은데, 이 함수형 업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함수형 업데이터를.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면, 그죠? 기존의 방식을 함수형 업데이터로 하려고 그러면 얘만 없애면 돼. 그러니까, 자, 이거는 그래서, 자, 이제 함수형 업데이트와 임무 함께 쓰기,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예제가 훅 그냥 바로 가버렸어요. 이제 다 중간 과정 다 없고,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준 원본 데이터는, 자, 요겁니다. 저도 이제 이 저자 가져왔어요. 자, 보십시오. 보니까 이 프로듀스 함수는, 자, 기존의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아까 전에, 자, 지금, 여기 프로듀스 함수를 보시면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모의 프로듀스 함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복사할 대상이 되는 객체. 두 번째는 수정하는 함수예요. 자, 수정하는 함수인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프로듀스 함수가 있는데 자, 있잖아요. 그런데 원본 참조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아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해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프로듀스 함수가 이 폼이라는 이 상태를 접근을 해서 프로듀스로 넘기면 프로듀스가 이걸 확 복사를 해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함수에 넘겨준다 이거죠. 그럼 이 함수는 내가 정의하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이 상태를 변경할지를 수정할지를 내가 정의해 놓는 거죠. 그 수정된 놈을 다시 얘가 리턴하는 거죠.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이 아니다. 이 함수는 뭘 리턴하는 게 아니고 객체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된 걸 프로듀서가 리턴하는 거죠. 나도 처음에 그 헷갈렸단 말이야. 자, 근데 없앴잖아. 없애면 일이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로듀서 함수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자, 그 함수형 업데이트를 위한 함수형 업데이트 함수를 리턴합니다. 그냥 말이 그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스 함수가 이때는 객체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고. 이때 프로듀스 함수는 객체를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그랬지. 응? 뭐야? 자, 아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업데이트 함수 여기 보시면은 set to do로 상태를 어떤 상태 값을 수정하고 그지 어떤 원본 값을 복사한 새로 수정하는 어떤 값을 set to do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바로 리턴하죠. 그럼 이 함수는 어디서 실행된다?
리액트 실행 환경에서 set2로 딱 함수를 넘기면 set2로 넘기는 값은 리액트 실행 환경으로 도착하거든요. 그럼 리액트 실행 환경에서 쥐가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이 투두에 있는 상태를 내가 접근하는 거면 이 함수 오브젝트는 상태가 바뀔 때마다 하루 찍어내야 되는데 비록 상태를 읽지만 그 읽는 작업을 이 컴포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트 실행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이 함수 오브젝트를 새로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업데이트형 함수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그 프로듀스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가 또 상태가 이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했다? 보다시피 이렇게 그 함수를 프로듀스 함수로 함수를 넘겨버리면 프로듀스 함수 자체가 이제 뭘 리턴한다? 프로듀스 함수 자체가 이제 뭘 리턴하냐면 일단은 이제 이 비슷한 함수를 리턴한다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전달하는 함수는 이건 내가 만드는 함수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야 되는데 자, 이 프로듀스 함수가 이번엔 뭘 한다? 어떤 객체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리턴하는데 그 함수의 모습이 약간 이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이 함수는 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기존의 원본 상태를 가져오잖아. 하지만 우리가 직접 구현할 때는 원본 상태를 복사를 한 새로운 그 어떤 그 객체배를 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얘 자체가. 그지? 자, 그렇듯이 이때 지금 현재 자, 이때 리턴하는 함수도 이제 이 프로듀스 함수가 함수를 받으면 함수를 리턴하지만 그 함수는 원본 상태를 일단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아서 이 함수가 리턴한 함수는 어차피 프로듀스 함수가 리턴한 함수니까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얘가 리턴한 함수는 원본 상태를 받아가지고 그를 확 복사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의된 대로 수정한 어떤 객체를 리액트 실행 관계에서 상태를 수정을 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뭐 내가 만든 함수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프로듀스 함수를 이용할 때, 자, 이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상태를 접근할 때도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객체를 찍어내지 않으려면 여기 유즈 콜백이라는 이게 함수를 사용을 했죠, 그죠? 자, 이 예제는 조금 뭐 조잡하고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기껏 기껏 이렇게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또 자, 요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참 기존의 상태를 읽어오는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은 좀 잘못 짠 것 같아.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지? 상태가 바뀌면은 이 함수 오브젝트를 지금 더 이상 찍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똑바로 잘 돼 있었는데 얘가 이 저자가 살짝 실수를 했네요. 뭐 얘도 제대로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면 자,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별건 아니지만 한 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 요 부분 기존에 있는 상태가 바뀌었을 때 얘를 새로 찍어낼 필요는 없다. 왜? 함수형 업데이트를 사용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지금 12장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전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우리 이제 11장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함수형 업데이트를 썼지만 프로듀스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제가 바꿨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은 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제가 요 부분입니다.
앱 임머 투도 뭐 12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인서트 할 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듀스 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듀스 함수는 어떤 함수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set to do 할 때 이제 함수가 리액트 실행 환경으로 넘어갑니다. 뭐 프로듀스 함수가 리턴하는 함수. 그 프로듀스 리턴하는 함수는 뭐다? 자, 일단 원본 값을 받아가지고 싹 다 복사를 해서 이 프로듀스 함수로 내가 넘겨준 이 함수에 의해서 수정된 함수를 이렇게 이제 리액트 실행 환경에서 투두스의 상태를 이렇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꿨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거는 복사된 객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 원본을 푸시하더라도 원본을 수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복사된 객체를 내가 수정하는 거니까 푸시를 하셔야 되고 이것도 제가 어제 에러 나가지고 좀 애를 먹었거든요. 자, 뭐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무브 할 때도 원본 객체를 받으니까 이제는 원본 객체 배열에서 요 이제 요 삭제할 해당하는 그 이제 요 객체 인덱스 찾아갖고 한 개만 딱 제거시켜라. 이제 이 말이죠. 요거는 그 다음에 토글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하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놈을 찾아갖고 해당하는 그 이게 이제 수정된 그러니까 복사된 객체 배열이죠. 원본은 놔두고 원본 객체 배열이 있는데 그 객체 배열을 복사한 놈을 받은 거죠. 자, 투두스가 객체 배열이죠. 그 배열을 복사한 놈을 받아가지고 해당 복사한 놈을 받았으니까 해당하는 특정 그 투두를 찾아가지고 걔의 책들을 false, 뭐 true는 false, false는 true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전에 요거 바꿀 때 조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바로 참조하라고 제가 요거 뭐 하여튼 에러 나거든요. 제가 이거 하는데 사소한 거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좀 억울하지만 요거 하고 요거 수정하고 그다음에 요거 수정하고 요 세 줄 때문에 제가 진짜 1시간 아니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솔직히 한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2시간 이상. 뭔가 하여튼 에러가 났었어요. 그 뭐 에러는 이유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아무튼 12장에 이제 자, 임어하고 그러니까 또 이때 이제 프로듀스 함수가 원본 객체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그 함수형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듀스 함수의 첫 번째 파라미터를 생략을 하고 원본 그 값은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우리가 상태 변경 함수에서 프로듀스 함수를 바로 받는 걸로 하면 이제 얘는 그 함수를 리턴하더라. 업데이트 함수를 리턴하더라. 여기까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